안녕하세요, 시니어들 모여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시니어 세대의 건강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산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최근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정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여성이 더 오래 살기는 하지만 일상생활 기능 면에서는 남성이 더 우수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활 기능 상태를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 생활 기능 척도, 영어로는 LF10이라고 부르는 측정 도구입니다. 정부가 노인의 기능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질병청은 65세 이상 남성 812명과 여성 113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1951명의 시니어 분들이 참여하신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측정했을까요? 연구진은 다리 동작, 상체 동작, 일상생활, 사회활동 참여 등 총 10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만점은 100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다리 동작 항목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몸을 구부리거나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 꿇기, 400m 걷기, 그리고 쉬지 않고 건물 한 층 올라가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는 동작들이죠. 다음은 상체 동작입니다. 5kg 물건 들기, 그리고 작은 물건을 짚고 쓰는 동작을 평가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동작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일상생활 항목으로는 목욕이나 샤워하기,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포함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능력들입니다. 자, 이제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전체 평균 점수는 85.9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점수가 크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65세에서 69세 사이의 초기 시니어분들은 92.6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70세에서 74세는 89.7점, 75세에서 79세는 83.8점으로 점차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은 70.6점까지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남녀 차이입니다. 남성의 평균 점수는 92.1점이었습니다. 반면 여성은 80.9점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려 11.2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80세 이상 고령층의 결과입니다. 80세 이상 남성은 82.9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64.3점에 그쳤습니다. 남성이 무려 18.6점이나 높았습니다. 거의 20점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81세 H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H씨는 저혈압과 약간의 난청 증세가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으면서도 심장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건강검진 중 심장 검사를 위해 10분간 뛰기도 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H씨는 척추와 관절이 건강한 편이고 자세가 꼿꼿합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손녀의 학원 등하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8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높은 기능 점수를 받은 남성 시니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질병청은 이번 조사에서 골다공증과 근육 감소증 실태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먼저 골다공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성 중에서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비율은 단지 3.8%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무려 31.6%나 되었습니다. 8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80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남성은 4.3%로 여전히 낮은 반면 여성은 45.9%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80세 이상 여성 2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어도 골다공증이 별로 생기지 않지만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뼈의 건강이 여성에게 훨씬 더 큰 문제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근육 감소증은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근육 감소증은 남성이 9.5%, 여성이 9.3%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골다공증과는 달리 남녀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질병청의 오경원 건강영양조사 분석과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골다공증이나 근육 감소증이 있으면 기능 점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하체 동작 중에서도 몸을 구부리거나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 꿇는 동작에서 여성의 기능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약해져서 이런 동작들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넘어질까봐 두렵기도 하고 실제로 통증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기능 점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성의 기능이 남성보다 떨어지는데 왜 여성이 더 오래 살까요?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을 보면 남성은 80.6세, 여성은 86.4세입니다. 여성이 거의 6년을 더 사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정의원 서울시 서울건강총괄관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정 총괄관은 전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의사로 노인 건강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 기전으로 대부분의 포유류에서 암컷이 수컷보다 오래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포유류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성의 기능 저하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정 총괄관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여성은 50대에 폐경이 시작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노화가 일찍 찾아옵니다. 근육량과 골밀도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폐경이라는 생물학적 변화가 여성의 신체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정 총괄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은 기능 점수가 떨어진 상태로 오래 삽니다. 그렇다면 남성은 왜 기능이 더 좋을까요? 정 총괄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성은 덩치가 크고 근육량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체 기능 악화를 막는 보호 효과를 냅니다. 남성은 폐경과 같은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근육량과 골밀도가 나이 들어서도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얼마나 건강하게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는가를 의미합니다. 기대 수명에는 생활 기능 점수보다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더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흡연과 음주입니다. 남성이 흡연과 음주에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위험인자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과도한 음주도 간 질환, 암 등을 유발합니다.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위험 행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질병청의 오경원 과장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능 점수는 기대 수명보다는 건강한 노화 또는 건강 수명과 더 연관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여성은 오래 살지만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더 오래 사는 것이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짧게 살지만 기능을 더 잘 유지하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왜 현재 고령 여성들이 특히 기능 저하를 겪고 있을까요? 분당 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의 최정연 교수는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최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의 고령 여성들은 세탁기가 없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기능 점수 저하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1950년대, 1960년대의 젊은 시절을 보낸 현재의 80대 여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절에는 세탁기는 물론이고 많은 가전제품이 없었습니다. 빨래를 할 때는 쪼그리고 앉아서 손으로 빨았습니다. 걸레질을 할 때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이런 자세를 수십 년 동안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릎과 고관절에 부담을 주어 현재의 기능 저하로 이어진 것입니다. 반면 남성은 어땠을까요? 최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남성은 젊은 시절부터 신체 활동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골밀도가 높고 골다공증이 적습니다. 또한 폐경과 같은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주로 밖에서 일했고 육체 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근육량과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과도한 육체 노동은 문제가 되지만 적절한 신체 활동은 뼈와 근육을 강하게 만듭니다. 또한 여성은 폐경이라는 큰 변화를 겪지만 남성은 그런 급격한 변화가 없습니다. 남성 호르몬도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지만 여성 호르몬처럼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남성의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여성 시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조언들이 있습니다. 정의원 서울건강총괄관은 특히 폐경기 여성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여성은 폐경이 올 무렵, 그러니까 50대 초중반이 되면 걷기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추가로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합니다. 물론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폐경기를 맞이하는 여성들에게는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근육량이 증가합니다. 폐경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뼈에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높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뼈가 자극을 받아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칭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합니다. 몸을 구부리거나 쪼그리고 앉는 동작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스쿼트, 런지 같은 하체 운동이 좋습니다.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3회, 각 30분 이상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운동과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정의원 총괄관은 식습관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 총괄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소식, 즉 적게 먹는 것이나 채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갱년기, 즉 폐경기에는 거꾸로 가야 합니다. 소식이나 채식보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건강을 위해 적게 먹거나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합니다. 젊을 때는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에도 좋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폐경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감소가 더욱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저하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g에서 1.2g의 단백질이 권장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g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을까요?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두부, 콩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매 끼니마다 이런 음식들을 적절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계란과 우유,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는 고기나 콩 요리를 먹는 식으로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이고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습니다. 유제품, 멸치,
두부 등으로 칼슘을 섭취하고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만들거나 필요하면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여성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 시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능 점수가 높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남성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대 수명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흡연과 음주 같은 위험 행동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성 시니어 여러분들은 먼저 금연이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담배를 끊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폐 기능이 개선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음주도 절제해야 합니다. 남성도 근육량 유지를 위해 운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쌓은 근육량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점차 감소합니다. 걷기, 등산 같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합니다. 심혈관 질환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높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고 필요하면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의 노인 기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 시니어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 시니어 여러분, 폐경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쿼트, 런지 같은 운동으로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유지하십시오. 남성 시니어 여러분, 기능이 좋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금연하고 음주를 줄이십시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심혈관 건강에 특히 신경 쓰십시오. 그래야 기능도 좋고 오래 사는 진정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구 결과들은 노년기에 시작하는 운동과 영양 관리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80세가 넘어서 운동을 시작해도 근육량이 증가하고 기능이 개선된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많은 시니어 분들이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등이 흔합니다. 이런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기 쉽지만 방치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의사가 처방한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짠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십시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뇨병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 신장, 신경, 혈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당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십시오.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식사 조절입니다. 단순 당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십시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과식하지 마십시오. 고지혈증도 조심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생선이나 견과류처럼 좋은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십시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통증이 있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더 나빠집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을 때 적절한 운동을 하십시오. 수영이나 수중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약을 복용할 때는 의사의 지시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마음대로 약을 끊거나 양을 조절하지 마십시오. 부작용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한다면 약 복용 시간표를 만들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질환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도 검사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계절에 따라 건강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각 계절의 특성에 맞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에는 일교차가 크니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체온 조절을 잘 하십시오. 또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봄은 야외 활동을 시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등산을 즐기십시오. 여름에는 무엇보다 더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시니어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열사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낮 시간대 외출을 피하고 외출할 때는 모자를 쓰고 물을 충분히 마시십시오.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너무 차갑게 하지 말고 실내외 온도 차이가 5도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하니 식중독을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을 냉장 보관하고 오래된 음식은 버리십시오.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 드십시오. 가을은 건강 관리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습니다. 단풍 구경도 하고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하십시오. 가을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겨울에는 낙상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 오거나 길이 얼면 미끄러우니 외출할 때 주의하십시오.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고 천천히 걸으십시오. 무리하게 외출하기보다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십시오. 겨울철에는 심혈관 질환이 증가합니다. 추운 날씨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게 입고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히 아침에 운동하러 나갈 때는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한 후에 나가십시오. 난방을 할 때는 환기도 중요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난방을 하면 공기가 나빠지고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도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짧게 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앙일보가 보도한 정부의 노인 기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니어 건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성은 오래 살지만 기능이 저하되기 쉽고 남성은 기능은 좋지만 수명이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성 시니어 여러분은 폐경 이후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에 특별히 신경 쓰십시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과 뼈를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남성 시니어 여러분은 금연하고 음주를 줄이십시오. 정기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십시오. 기능이 좋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에 힘쓰십시오. 모든 시니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영양을 잘 챙기십시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정신 건강을 돌보십시오. 안전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십시오. 시니어들 모여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